금값은 역사상 최고치에 도달하였고 은도 지난 며칠간 미친듯이 상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과 은이 아직도 저평가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첫걸음을 만들어줄 투스텝의 양벨입니다. 최근 금과 은이 너무 많이 올라 지금 금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금과 은이 아직도 저평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금은비, 막대한 달러의 유동성과 같은 흔해 빠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따라오시죠. 금과 은이 아직도 저평가인 첫 번째 이유는 원자재 시장 자체가 역대급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설명에 앞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한 가지 원리를 깨닫게 해드리고 싶어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싸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예를 들어 삼겹살이 한 근에 1,000원이라면 싼 걸까요? 저 역시 가격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매우 싸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만약 닭 한 마리가 10원이라면 삼겹살은 1,000원이 싼 게 맞을까요? 삼겹살 한 근을 살 돈이면 닭고기를 무려 100마리나 살 수 있으니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삼겹살은 현재 매우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사실 싸고 비싸다라는 것의 본질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금과 은이 싸다 비싸다를 논하려면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비교 대상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원자재 시장 자체가 싸다는 것은 어떤 것이랑 비교해야 할까요?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죠. 금융자산은 저희가 잘 아는 주식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원자재 시장이라고 한다면 금과 석유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원자재 시장 자체가 현재 비싼지 싼지를 보려면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이랑 비교해야 지금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미국의 주식시장과 원자재 시장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금 하나로 삼성전자를 몇 개나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비유하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편하실 것 같은데요. 만약 오일 쇼크가 있었던 시대인 1973년을 보시면 금 한 개로 삼성전자를 무려 8개나 살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금이 엄청 비싸져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매우 저렴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2000년 닷컴 버블을 보시면 금 한 개로 삼성전자를 고작 한 개 정도만 살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삼성전자가 너무 비싸져서 금 한 개로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것이 매우 적어진 시기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현재를 한번 보시면 심지어 닷컴 버블 때보다도 더욱 주식이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주식에 비해 원자재가 역대급으로 저렴한 상태라는 것이죠. 다만 이 차트는 2017년 5월 12일까지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현재 금과 은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니 뭔가 많이 달라졌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원자재 시장은 2017년보다 현재가 더 저평가 구간입니다. 이것은 미국 주식시장의 차트인데요. 2017년 5월보다 현재의 가격이 더욱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원자재 시장의 차트를 보시면 최근 다소 상승하긴 했지만 2017년의 가격보다 현재의 가격이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2017년 5월에 역대급으로 원자재 시장이 저평가 구간이었는데 현재는 그때보다도 더욱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결론인데요. 먼저 금 가격의 약 230년 데이터를 직접 뽑아 차트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하는 그 시점이 상승 추세의 시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사상 최고치를 찍은 이후 곧바로 하락한 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지금 뭔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불안하시죠? 근데요, 그것은 차트의 착시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역사상 최고치를 찍고 상승했던 때는 별로 안 올라 보이시죠? 하지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 당시에 금에 투자할 수 있었을 것 같나요? 너무 금 가격이 비싸 보이죠? 이때는 무려 상승하기 전에 금 가격은 40달러였고 현재는 180달러니 무려 450%나 상승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후로 금 가격은 700달러까지 상승하였습니다. 180달러는 터무니없이 쌌던 시기였던 것이죠. 또 있습니다. 2008년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
돌파하던 시점도 보시면 2000년에 250달러 하던 금 가격이 무려 1000달러 부근까지 왔으니 4배 가까이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만 본다면 비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2012년 최고점을 찍을 때의 가격은 무려 1800달러까지 상승했음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요? 금 가격이 바닥을 찍었던 2016년은 1061달러, 2020년 7월 27일 녹화일 기준 금 가격은 1935달러로 역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는데요. 그렇다면 역사상 최고치를 찍는 동안 2배도 안 오른 가격인데 이전에 4배씩 올랐던 과거와 비교하면 그때의 두려움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임에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역사상 최고치를 찍은 금, 며칠간 폭등했던 은 정말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참, 그리고 금과 은이 저평가인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은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서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금과 은의 가격을 200년 차트로 두고 보시면 정확히 똑같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의 측면에서만 설명드렸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투스텝의 양벨이었습니다. 금은 떡상 가자!